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4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민 10명 중 7명은 러시아를 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러시아는 불쌍한 우크라이나 침공한 나쁜 나라, 푸틴은 악마 대마왕, 이런 흑백 논리적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으니까 당연한 결과 같고요. 아직까지 깨어있는 30%가 존재한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내용 보면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7일 미국 좌파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21일에서 27일 미국 성인 3,58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를 적으로 본다는 응답 비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올해 1월 41%에서 이번 달 70%로 올랐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72%, 공화당 지지자 69%가 러시아를 적으로 본다고 답해 정치 진영 간 차이도 거의 없었는데요. 이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애국자인 공화당 우파 백인들의 소련 공포증, 핵전쟁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젊은 시절 트라우마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로도 증명되는데요. 러시아를 적이나 경쟁자로 인식하는지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올라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83%에 달했고요. 이에 비해서 30세 미만의 응답률은 59%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를 경쟁자로 인식한 비율 분포는 특히 극명했는데 젊은 층은 34%, 고령층은 13%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번 문제에서만큼은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러시아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 노년층이 러시아를 극단적으로 경계하는 까닭은 젊은 시절 겪은 냉전 트라우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의 노림수가 보수 우파 노년층에게 오히려 더 잘 먹혀들고 있다 이거죠. 러시아 옹호한다고 저희 방송 비난하시고 구독 취소하셨던 안타까운 분들 계셨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들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좀 화나는 건 희대의 정치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미국민이 무려 72%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자야말로 대통령에 쫓겨날 뻔했다가 자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세계의 영웅이 된 코미디언인데요. 이런 가짜 영웅이 득세하는 세상을 기독교에서는 말세라고 부르죠. 지금이 말세냐 아니냐는 항상 논쟁인데 이런 인간이 세계의 영웅으로 떠오른 지금 말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주 전 미국 언론에는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익명의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소위 가짜 공격,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러시아군을 공격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을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군이나 러시아의 우호적인 지역 주민들을 학살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런 짓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미국민들에게 파괴된 건물의 잔해에 널려있는 잔혹한 시체들, 그를 애도하는 척하는 배우들을 포함한 매우 생생한 러시아의 가짜 선동 장면이 등장할 것이라고 언론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꼭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지 그 주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바뀌어 있을 뿐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언론은 특히 주류 언론이라 불리는 집단은 일단 모든 스토리의 팩트 체크가 완료될 때까지 기사나 방송을 짚어보고 또 짚어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우크라이나 정부군 홍보 방송을 복불복 방송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용감한 기자는 어디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극소수의 참 언론인,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러시아 학살에 대해 감히 질문을 던진 분이 AP통신의 맷 리라는 기자입니다. 이 시지만 한국이나 중국계는 아니고 백인 언론인인데요. 부차 학살의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자마자 국무부는 기자가 푸틴을 위해 일하는 배신자라는 투로 깔아뭉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국무부는 러시아의 계획에 대해 기밀 해제된 정보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했습니다.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푸틴을 무슨 희대의 사이코패스나 미치광이 독재자로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140억 달러 상당의 무기, 미국민들의 혈세로 마련한 군산복합체에서 구입한 최신 대전차 무기 등을 보냈는데요.
이런 무기 공급 얘기는 몇 주 후에나 바이든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NBC가 확인한 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 무기를 들여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던 경고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언론은 전혀 비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자극적인 내용만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기차역에 꽂혀 어린이를 포함해 39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건데요. 보도 그대로 1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역에 미사일이 제대로 꽂혔다면 39명만 죽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 발사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쏙 빼고 보도한 겁니다. 자, 가장 못 믿을 것이 전쟁 중 전시 통제하에 있는 언론들이 보도하는 뉴스들입니다. 러시아의 선전도 못 믿고 우크라이나의 선동도 못 믿는데요. 지금 진실이라고 보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정부 측 보도, 이를 가공하는 바이든 정권의 국무부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코미디칸TV는 러시아 편들 이유도 생각도 없고요. 비판적인 입장의 모든 현상을 참되게 바라보며 노력할 따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만 지금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러시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미국민들의 수준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일자 최신호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유럽의 에너지 대란, 중국에서 다시 점화되는 코땡땡 사태를 세계 경제를 흔들 3대 중대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내용 보면 먼저 미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현금을 회수하고 추가 유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바이든의 욕 나오는 뻘짓이 지난 1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전에 이미 풀렸던 수조 달러에 더해 또다시 5조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시장에 살포한 건데요. 그 때문에 사상 최악의 인플레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연준이 총대 메고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9%이고 시급은 1년 전보다 5.6%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나 바이든은 물가 높아지면 국민들의 임금을 높이면 될 거 아니냐는 초등생 수준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물가를 높이는 악수단이 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연준은 그냥 바이든 정부를 무시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양적 긴축을 병행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올해 1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12월에 2.5%, 내년에 3%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5월부터 8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 주로 국채를 축소해서 현금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노동시장 과열을 막다가 연착륙한 사례가 1945년부터 3차례에 불과하고 고도 인플레이션 때 연착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정되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발생한 오미땡땡 확산세가 더 심각하고 즉각적인 세계 경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무식하게 상하이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과거 봉쇄와 GDP의 상관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중국의 실시간 생산량은 봉쇄가 없을 때보다 7.1% 낮은 수준인데 팬데믹의 악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글로벌 교육 또한 아시아의 무역 거점 상하이에 대한 봉쇄령 때문에 다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암울한 조합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다. 각자 여건에 따라 시기는 다르겠지만 다수 국가가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을 달구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특파원들이 전하지 않는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엊그제 그 여우 열사, 그러니까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좌파 언론 기자들을 왕 하고 물어버리고 체포됐던 여우 열사의 소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여우 열사는 체포된 이후 사형당하셨습니다. 슬픕니다. 여우가 광견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하려면 뇌조직을 검사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하는데요.
체포 당시 사진 보면 여우가 아주 똘망똘망하고요. 판단력도 멀쩡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만 주변에 새끼 3마리가 있던 여우굴이 있어서 근처를 지나는 인간들에게 사나웠다는 제보들이 이어졌는데요. 여우를 거리낌 없이 죽인 당국의 행태에 동물 애호가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에 맞다는 내용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꾸며낸 조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우 열사는 이렇게 의혹 속에 뇌리에서 잊혀져 가나 했는데 오늘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여우 열사의 새끼 3마리도 당국에서 죽였다는 뉴스가 실제로 속보로 떴는데요.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각종 게시판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대통령 지지자로 좌파를 물었다라는 내용부터 여우 열사가 애시당초 낸시 펠로시에게 물려서 광견병에 걸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부터 새끼가 무슨 죄냐, 새끼들이 광견병 걸렸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까지 엄청납니다. 이러다가 진짜 다음부터는 우파 시위에 여우 사진이나 여우 열사를 피켓으로 만들어서 등장하는 지지자들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파 여우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 당한 새끼 여우들에게도 너무 불쌍한데요. 단지 더러운 정치판 한복판에 태어나 좌파들을 물었다는 이유로 광견병으로 물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슈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광고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이.